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쏟아지는 의혹에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몇 번째 결정이세요? 아니면은 계속 아니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그녀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 씨입니다. 엄마 잘 지내? 엄마 잘 지내. 경찰은 뭐라고 해? 현주가 구치소 안에서 자해를 한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래.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경찰도 답답하겠지. 그런데 왜 답답하겠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비정한 젊은 엄마의 유기치사 사건으로 종결될 줄 알았던 사건은 사망한 아이의 진짜 친모가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지며 연일 비극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 DNA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당시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임을 밝혀냈습니다. 나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왜 과하게 맞서고 있는 걸까? 절대 증거가 나올 수 없다는 그녀의 강한 믿음 뒤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가족들을 통해 들은 말을 재구성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경찰 수사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궁금한 게 과학은 분명히 지금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친모는 지금 아니라고,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 측과 석 씨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측 모두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수사가 연일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좀 나온 건가요? DNA에서도 석 씨가 친모고 혈액형에서도 석 씨는 이 죽은 애의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데 는 어떤 남자 뭐 A형, B형, 뭐 O형 다 만나도 이 혈액형이 안 나오는 혈액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은 아이의 혈액형이 혹시 뭔지는 알 수 있나요? A형. 는 BB형이라서 아무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A형을 출산할 수가 없어요. 야가 아닌 게 또 혈액형에서도 밝혀진 거지. 석 씨의 친자로 확인된 죽은 아이의 혈액형은 A형. 석 씨의 둘째 딸 현주 씨는 BB형이기 때문에 상대 혈액형과는 상관없이 절대 A형의 아기를 출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또 반전의 반전 같은데요? 그럼 혈액형을 보고 병원에서 바뀌었을 거다. 그렇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채취했는데 그 채취하기 전에 바뀌었다. 이런 거죠. 맹점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바뀐 사실을 확인한 거죠. 명확하게.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바뀌었으니까. 와, 이게 가능해요? 석 씨의 둘째 딸 현주 씨는 2018년 분명 출산을 했습니다. 12시 56분 3.4kg 나온다. 출산 직후 신생아실에서 바로 채우는 인식표가 벗겨진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정말 벗겨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인식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채워져 있지 않았던 거네요. 본인 시점을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 병원에서 그 얘가 바뀐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건 훨씬 키라니까. 그래서 바뀐 시점이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얘를 쌍대 또 버리는 게 어디가 너는 꼬리를 잡아나가잖아. 서울 2일날 00시에 그때 하죠. 이야. 경찰은 출산 후 48시간 안에 진행되는 신생아 체열 전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첩보작전 같은데 저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출산 다음 날부터 약 3일 사이 범행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딸이 출산하고 언제 손녀를 혹시 보러 가셨어요? 내가 하루 뒤에 갔는 걸로 생각나요. 같이 집사람하고.
하고 애기하고 3명이 거 있더라고요. 병실에. 애기 보고 이야기하다가 8시인가 하여튼 몇 시에 밑에 애기 둘은 신생아실로 내려보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 가로사한테 인계해주고 우리는 바로 차 타고 집에 왔죠. 보람이가 석 씨의 품에 안겼던 시간은 약 1시간. 그 시간 내내 가족들이 함께했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때 그래. 이게 이제 2018년도, 2017년도도 애 안 뵙고 2018년도 애 안 뵙는데 그러면 언제 애를 뵙다는 결론이라. 사진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만삭배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2018년 2월 10일. 예. 그럼 내가 이 사진을 경찰한테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3월달에 애를 낳았다 그랬거든 저것들이. 그래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1월달에 낳았다 하는 거라 또. 경찰이 석 씨의 출산 시점을 1월 즈음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 당시 석 씨가 다녔던 직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7년도 9월부터 19년도 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사이에 1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2018년도 1월에서 2월인데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가 이제 공백기가 있죠. 임신을 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괜찮은 업무인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딱 쉬었네요. 한 달이나 휴직을 했다. 이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1월달에 애 낳았다 하는데 보람이는 지금 3월 말에 낳았어요. 3개월 하는 기간이 있어요. 애 크기가 틀리죠. 그게 틀리죠.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아예 3개월부터 했으면은 벌써 먹었으면 행동을 해도 할 때고 신생아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빠가 된 경험이 가장 최근인데 갓 태어난 아기와 3개월 된 아이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신생아와 3개월 된 아기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피부만 봐도 이렇게 비교를 해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몸 체형 자체가 좀 다르죠. 이게 신생아들은 머리가 크고 몸집이 작아요. 근데 이제 한 2개월 되면은 살이 붙으면서 이제 몸집이 좀 커진단 말이에요. DNA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외부인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산부인과에서 아기 바꿔치기가 가능하긴 한 걸까요? 전문의는 절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발목뒤 또 손목뒤 두 개가 돼 있는데 그거 짜리가 들어오면 안 이상합니다. 그래서 안 그렇겠습니까? 내부 공모자가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애기를 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에 그냥 애 몰래 데리고 와갖고 야간 당겨가면서 싹 뭐. 오늘 수술했는데 오늘 저녁에 와갖고 싹 바꿔도 아무도 없는데 원장도 다 피곤하고 없는데 싹 바꾸면 그건 가능하겠죠. 이 내부 공모자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현재 경찰은 조력자를 추적 중인 상황. 경찰의 수사대로라면 우리가 보람이로 알고 있던 사진 속 아이는 정말 뒤바뀐 석 씨의 친딸인 걸까? 지금 이 사진의 변화로 봐도 비슷해 보여요. 네. 현재로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석 씨뿐입니다. 보람이 혈액형 A형으로 나왔다고 들었지? 산부인과에서 엉뚱하게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 허술한 데서 그거 제대로 했겠냐고. 엄마가 보람이 태어나고 병원 언제 갔지?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어. 야, 참. 그러니까 이제 경찰 측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석 씨의 둘째 딸이 출생한 신생아의 혈액형이 A형이고 또 죽은 아이의 혈액형도 A형인데 근데 석 씨의 둘째 딸에게서는 A형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둘째 딸이 아이를 출산한 건 맞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액형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A형 아이는 과연 누가 출산한 겁니까 그러면? 그녀의 말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낳은 적이 없다고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던 석 씨. 그런데 그녀가 3년 전 셀프 출산을 검색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혼자 출산이 가능하죠. 아이를 한 번 낳았던 게 있기 때문에 출산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출산을 혼자서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아기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은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탯줄만 결착을 하고 잘라낸 다음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태반은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가족들과 지인들은 2018년 초 석 씨의 배가 부른 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하나도 이상한 걸 못 느꼈었거든요. 엄마가 씻고 나오면 속옷만 입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는데 놀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바로 옆에 이래 누구가 자는데 걔가 일어나는데 내가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기라 그거는. 애를 낳았으면 하루라도 지금을 비워야 될 거 아니라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산후조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 이해가 안 가지.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출산을 한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말이 되나 도대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설해마을 사건을 포함해서 몇몇 사건에서도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된 바 있죠. 서울의 프랑스인 거주촌에 있는 한 프랑스인 집 냉동고에서 갓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 맞아요. 난리가 났었죠, 저때. 200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설해마을 영아 살인사건. 검찰이 구형한 10년형보다 적은 아니, 이 사건과 구미 사건이 공통점이 있나요? 그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임신하기가 싫은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을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도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태반에 더 이렇게 찰싹 붙어서 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보이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석 씨 역시 임신 거부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임신 거부증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나의 어떤 신체적인 일부, 아바타에 대한 어떤 분노와 공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 없어지면 이 세상에서 모멸감이나 수치심 또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막상 죽이려고 하면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단의 감정, 어떤 아이를 죽이려는 공격성과 그리고 또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이 순환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정신역동을 갖게 됩니다. 임신 거부증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석 씨가 임신 거부증이라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석 씨가 만약 임신 거부증이라면 배가 나오지 않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현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입덧도 안 해요? 네, 입덧도 안 하고 태동도 못 느끼고 월경도 그대로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또 배도 나오지 않아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된 건 아니에요. 이야. 석 씨는 정말 원치 않은 임신을 했던 걸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석 씨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냈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석 씨를 처음 알게 된 건 9년 전. 직장 동료로 만났지만 서로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는데요. 이거는 사모님이지. 아, 여기? 네, 석 씨는 이들 가족의 대소사까지 함께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에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착해요. 뭐 눈물 많고 여리고 뭐 나쁜 거라고는 사실 뭐 소dom하고도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아예 꾸미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면티만 회색이랑 검정색이랑 면티만 입고 다녔어요. 화장기 하나도 없게 다녔고 그랬는데 점점 꾸미더라고요. 점점. 어느 순간 마치 무채색이었던 그녀가 화려하게 변해갔답니다. 이 정도 완전 다른 사람 아닙니까? 진짜 외향적으로도 많이 달라졌네요. 예.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다른 사람이 됐다는 석 씨. 이제와 생각하니 의미심장한 말도 했었답니다. 남자들 이야기도 좀 술김에 뭐 한번 했었다면서.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연하 남자가 있었다면서 술 마시는 자리에서 한두 번 이렇게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다고요?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이 너무 재밌게 산다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 사이 안 좋은 거를, 그러니까 아저씨가 언니를 여자처럼만 봐주고,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이게 아니고 안 아껴주는 거예요. 거기도 13살 차이가 나고. 그녀의 극적인 변화에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인들의 기억에 특별한 건 석 씨의 손녀 보람이입니다. 생후 100일 된 보람이를 40분 거리 자신의 집까지 데려와 자랑했다는 석 씨. 자식처럼 예뻐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부부. 보람이에 대한 애정은 작년 4월 둘째 딸의 이혼 당시 더 드러납니다. 현주가 이혼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아직 나이도 젊으니까. 보람이 생각은 안 하고 보람이 인생도 달리 문제니까 더 걱정이다. 보람이랑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할까? 이혼한 둘째 딸이 보람이를 빈집에 방치하고 현 남편의 집으로 떠난 작년 8월경 아이는 약 6개월간 홀로 지내다 사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죽은 손녀를 생각하며 가슴 절절하게 울먹였던 석 씨. 제가 지금 제일 말씀 있었어요. 그애 어른 소리를 못 소리 들었어요. 신고 전날 석 씨가 사체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밝혀졌죠. 그러니까요. 지난 2월 9일 굳게 닫혀있던 딸의 집 문을 처음 연 건 석 씨였습니다.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치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체를 치우겠다는 말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 형태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만 이렇게 엎드리겠어 이렇게. 앞으로? 야. 아우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다음 날 남편은 석 씨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울면서 내가 지금 또 어린 게 있으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만 키우는 게 안 낫나. 내가 덮치고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내가 했던 말이 그건 우리 손에 해결 못한다 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래서 신고를 했는 거라.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도 이 사건에 일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분은 차도 있고 뭐 하는데 얼마든지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공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대놓고 노출시킨다는 건 지금 자기도 지금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낮게 보는 거죠. 죽은 아이가 발견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또 한 사람. 바로 석 씨의 전화를 받았던 둘째 딸입니다. 지금 석 씨뿐만 아니라 석 씨 둘째 딸도 접견을 간 거잖아요.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보람이 발견되기 전 2월 9일 날 엄마가 전화로 뭐라고 했어? 별 얘기 안 했었어. 그냥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했었어. 그게 다야? 그렇게 냅둘 거냐고 집으로 일단 오라고 그랬었어. 보람이 무슨 혈액형이지? A형. 태어날 때 알려줬어. 야 이게 도대체. 앞머리 잘랐어? 손톱깎이로. 여기서 손톱깎이로 잘라도 돼? 몰래? 나 여기서 잘 먹어. 그래서 살쪘다? 하도 군것질 시켜가지고. 엄마 얼굴 괜찮아? 엄마 얼굴 더 좋아졌어. 나 엄마랑 말 맞출 수 있다고 모든 편지 검열 대상 다 됐어. 야, 앞머리도 다듬고 군것질도 많이 하고.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현실 회피 심리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치소에서 직접 보내온 편지를 보면 석 씨 역시 과한 표현과 의식적인 포장 등 현실 회피 성향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들은 보통 인스테리, 연극성 성격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정말 인생에서 최대의 고비, 최대의 어려운 시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본다라면 나의 마음이 예쁘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게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의 양면적인 성향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데요. 사건 발생 50여일이 지나고 경찰이 찾고 있는 그 증거를 가족도 간절하게 찾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둘째, 지금 신랑하고 애기하고 내 또 DNA 검사 받아갔지. 6명 다 받아갔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대요. 무려 5번째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야, 5번이나 DNA 검사에 처음 봅니다. 처음 봐. 과학엔 오류가 없지만 인간은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연구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 거론합니다. 이 구미 사건에서 보는 어떤 의학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의학적인 증상으로 이 카메리즘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키메라증이라고 하는데 그 구미 사건과 제가 연관관계를 좀 이제 짚어봤습니다. 키메라증이요? 아니 구미 사건과 키메라증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 안에 2개 이상의 유전자가 공존하는 현상. 이를 그리스 로마 신화 속 괴물 키메라를 따서 키메라증이라고 한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례도 발견되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키메라설에 따르면 석씨 둘째 딸에게서 2가지 유전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한 가지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가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귀한 케이스, 희귀한 질환이나 이런 희귀한 신드롬에 대해서 그걸 열어놓고서 이거를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보이는 답이에요. 키메라증을 연구한 하버드대 교수에게 구미 사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건 관련 기사와 취재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하버드대 교수는 구미 사건의 경우 키메라증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가설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국내 전문가도 복수 유전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정말 희박한 가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혹시 이거를 일찍거나 수소한데 내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 직원들이 뭐 엄마한테 영혼도 팔 준비가 돼 있다고 그리 간절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느리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하나 풀어가면은 내가 볼 때는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봐야죠. 책과 좋은 글귀를 유독 좋아했다는 석씨. 그녀가 지인 딸에게 선물한 책이 있습니다. 순간을 소중하게 소중한 얘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엄마에게 별이 2개인 줄 알았는데 3개의 별이 있어. 아주 큰 별인데 반짝이지 않았다고 별이 아닌 줄 알았을 뿐이야. 그 별이 제일 소중한 별이고 아껴야 한다는 걸 2 별들 덕분에 알게 되었어. 죽음과 실종이란 단어로 3살 아이를 말하기엔 너무나 잔인합니다. 죄 없는 아이의 손을 끝내 놓아버렸던 2 엄마의 죄는 분명히 묻고 사라진 아이가 되찾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이 4월 3일이잖아요. 지난 30일 화요일이 보람이의 4살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람이가 사망한 건지 아니면 사라진 건지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자, 검찰이 연장한 석 씨의 구속 기간은 내일 모레 만료가 됩니다. 아동 유기치 사죄 또 복지법 위반으로 송치가 된 둘째 딸 역시 4월 9일 날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만약에 못 찾게 된다. 네. 그럼 석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 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약취하고 사체유기 미수 요 정도 혐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다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진실이 얼른 밝혀지고 태어난 아이가 사라졌다면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